지금 상황이 최상병 특검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겨레 갑시다. 한겨레 8면 보여주세요. 한겨레 8면 보면은 계속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 그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기사 보고 뒤늦게 후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상병 기록 회수 누가 지시했나? 의혹 중심에선 대통령실. 제목이 이런 내용인데. 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최상병 사건 기록을 넘긴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40분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경북청 간부에게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국방부에서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연락 이전에 해당 국수본 관계자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의 통화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일보 보도를 어제 인용해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MBC가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의혹의 뼈대는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해 국방부 쪽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더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난 한겨레 보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드린 이게 당시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이 사건 기록을 회수를 할 때 별 근거도 없이 회수를 할 때 이종섭 장관이 지시를 했나요?에 대해서 최근에 이종섭 장관 측에서 난 그때 밖에 나가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입니까? 밖에 나가 있어서 몰랐고 그거를 돌아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라고 태도를 바꿨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가 또 말 바꿨더라고. 최근에 또 마치 이게 그러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유재훈 이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얘기를 토대로 해서 기사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지난해 8월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경북청에서 최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게 누구냐라는 이탄희 의원 질문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최강욱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장관이 지시한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유재원 관리관이 그렇습니다. 장관이 지시를 했고 항명죄 증거 서류로서 가져온 거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는 실제 회수 당시 상황과 다르다. 경북청의 사건 회수 의사를 처음 밝힌 국방부 관계자가 바로 유재훈 관리관이다. 장관이 시킨 게 아니라 유재훈 관리관 본인이 그거 가져와야 돼라고 시킨 사람이고, 그리고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50분에 경부청 간부에게 전화해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자신이 회수를 주도한 것임이 이 기록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특히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경북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문의했는지 등이 의문으로 남게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시원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등이 이 국수본 관계자라든가 이런 데 통화를 하고, 그리고 유재훈 관리관하고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심되는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종섭 장관이 7월 말인가요? 7월 30일인가요? 갑자기 자기가 사인한 거 뒤집어 엎어버려요. 근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계속 전화가 가. 그렇죠. 그 전화번호 추적하니까 나왔잖아, 그거는. 그렇게 왔고. 그 다음에 하여튼 사인을 뒤집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번복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수사기록 이첩한 거 빨리 갖고 와. 회수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움직였는데 이종섭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도 움직였고 유재훈 관리관이 누구랑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재훈 관리관하고 같이 뭔가 연결되는 또 대통령실의 안보실이든 뭐든
연결이 되는 사람이 이걸 갖고 오도록 지시를 하거나 했다. 개입한 의심된다.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상당히 이렇게 되는 거 의심된다.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의심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이종섭은 허수아비인가? 하여튼 네. 그래서 이종섭 빨리 장관이- 소환해야지. 이종섭 장관이 모든 걸 안고 호주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유재원은 아무튼 믿을만 했나 보다. 아무튼 어쨌든 이런 상황에 한국일보 6면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6면 보시면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죠. 네. 포렌식 마친 공수처 조만간 이종섭 소환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당장 이종섭 전 장관을 당장 소환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이나 이런 부분부터 소환을 쭉 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종섭 전 장관까지 소환해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되겠는데 그런데 소환하면은 다 되는 거냐? 이게 공수처가 잘할 수 있는 거냐 수사를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동안 빨리 소환 조사하라고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공수처는 지난 1월 유재훈 우리 문제 법무관리관 이 사람을 비롯해서 국방부 관계자들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기록들을 다 확보를 했는데 포렌식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일보의 공수처 관계자가 얘기한 걸 보면 3명밖에 포렌식 전담 수사관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근데 일단 포렌식은 끝났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초 전체적인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모두 끝났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하나씩 소환 조사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유재영 관리관부터 해야 되겠다, 그치? 그렇죠. 그런데 네. 잘 될 거냐?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조준하고 있는 만큼 석 달째 이어지는 지휘부 공백은 뼈아프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올 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선임 부장인 김성규 부장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권력 수사는 방향과 속도, 범위, 강도, 최종 사법 처리 여부 등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는 기본 수준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제 한겨레 신문이 사설로 쓴 내용이 또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또한 후회가 되는 거지만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이었어요. 사설이 어제자 한겨레 신문에서요. 공수처장 공백 방치 윤 대통령 지명 않는 이유가 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가 종료된 게 지난 1월 20일이고요. 이에 맞춰서 지난해 11월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가동됐지만 김 전 처장이 물러난 지 한 달이 넘은 2월 29일에야 차기 처장 후보로 오동훈, 이명순 변호사를 추천을 했는데 후보 추천인은 후보 2명 중 1명을 여권 추천 인물로 일찌감치 확정해놓고도 나머지 1명마저 여권이 점찍은 특정 인물을 고집하면서 일정을 지연시켰답니다. 더구나 이 인물은 공수처를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등 공수처장으로 부적격한 인사인데 굳이 이 인물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인물은 배제되고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이 2달 가까이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의무이기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공수처에 힘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면서 이 최상병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대통령이 공수처장도 임명 안 하는 건 힘 빼가지고 결국은 공수처 수사 방해하려는 거 아니냐. 정치권이 득달같이 공격할 거거든. 그렇죠. 오늘 사설도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겨레에는 제목이 해병대 수사 외압 대통령실 언제까지 숨길 수 없다인데 대통령실이 사건 해소에 깊이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해병대와 긴밀히 연락 취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모 대령이 당시에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과 통화했고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했다. 군을 관장하는 국가안보실에 더해서 경찰과 연결되는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나섰는데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사건 기록 회수가 국방부 검찰단 자체 판단이었다는 그동안의 국방부 해명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국방부 검찰단장이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한 회의를 연 게 8월 2일 오후 2시 40분인데 그 전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과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이미 회수 방침을 정한 듯 경찰과 연락을 취했고 국가안보실도 분주히 움직였다. 그래서 드러난 사실들은 하나같이 가리키는 것이 대통령실이다.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 한 명째로 몰아간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경향신문도 제목이 대통령실에 이딴 최상병 수사 개입 정황 특검으로 밝혀야 이런 제목의 사설을 썼는데 마찬가지 내용을 썼고요. 국방장관이 정당하게 내린 업무 지시를 번복하는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된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옷 벗기고 항명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특검 지지가 높은 이유일 수 있다. 영수회담에서 특검 문제 매듭짓길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만큼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은 내가 볼 때는 못 받는다. 대통령실에서. 못 받는 거에 못 더해서 받으면서 이거 의제에 계속 조율한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깰 핑계를 찾게 되고 시간은 점점점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